혹시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우리는 보험 접수 못 해준다 이렇게 버티는 황당한 경우 겪어보셨나요? 오늘 바로 이런 막막한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해줄 여러분의 진짜 숨겨진 권리,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다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 해줘서 보상 절차가 그냥 딱 막혀버리는 상황. 상상만 해도 정말 답답하죠?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건설 현장에서 동료의 실수로 손을 다친 40대 K씨의 이야기입니다. 산업재해, 그러니까 산재 보상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한 추가적인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우리가 흔히 근재보험이라고 부르는 이걸 접수해달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산재로 다 해줬는데 뭘 더 바라냐 이거죠. 자,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S씨인데요. 현장에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험사에서 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덜 내서요. 피해자인 당신한테는 보험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신 이 두 가지 사례. 언뜻 보면 이거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막다른 결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법이 아주 현명하게 해결의 길을 마련해뒀습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열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요, 단순히 가해자만을 위한 보험이 절대 아니에요. 법적으로 가해자 구제 기능과 함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자체가 이 보험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K씨와 S씨의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 핵심 권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 이름 그대로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죠. 그리고 이 권리는 그냥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상법에 명확하게 딱 규정된 법이 피해자에게 부여한 엄청난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조문이라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문장이 가진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네, 바로 직접입니다.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랑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법이 피해자한테 말하자면 법적인 직통전화를 하나 만들어준 셈이에요. 가해자가 문을 꽝 닫고 전화를 안 받아도 우리는 이 직통 라인을 통해서 보험사에 당당하게 부상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권리가 뭐든지 다 해결해주는 무족의 권리는 아닙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겠죠. 이 부분까지 알아두셔야 내 권리를 더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보험사의 방어권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원래 보험 가입자, 즉 가해자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보험금 못 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그 똑같은 이유를 피해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고의 피해자 과실도 일부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합의금을 일부 받았다면 그만큼은 당연히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사기계약처럼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강력한 직접 청구권도 결국 가해자가 가입한 그 보험계약이 유효할 때만 쓸 수 있다는 사실. 만약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아쉽게도 이 권리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맨 처음 봤던 두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K씨와 S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산재 처리해줬으니 끝이라면서 버티고 있는 K씨의 상황. 이제 여러분 답이 좀 보이시나요? 정답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입니다. 회사의 협조 전혀 필요 없습니다. K씨는 상법 제724조에 따라서 그냥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근제보험금 주세요라고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보험료 문제는 사실 피해자랑은 상관없는 일 같은데 과연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요, 부당합니다. 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말고 하는 문제는 보험사와 가입자인 사업주, 이 둘 사이의 계약 문제일 뿐이에요. 그 책임을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S씨는 당연히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이 내용은요, 단순히 이 두 가지 사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훨씬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배상책임보험에 이게 다 적용돼요. 자동차 사고는 물론이고 직장 내 사고, 식당 같은 곳에서 다쳤을 때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심지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까지 전부 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적용됩니다. 정말 강력하고 유용한 권리죠. 이것이 오늘 설명의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심지어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식은 모르면 그냥 잠자는 권리에 불과하지만 알면 정말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법이 보장하는 아주 강력한 권리 하나를 확실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권리 만약의 순간에 사용하시겠습니까?